너 살거든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 나 죽으면 독립군의 본령이 되니 동지야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힘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멀리서 이동준님께서 새날이 있어 그나마 버틸만 합니다라고 새날은 오겠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독립군가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3번 테이블에 쌍화차 한 잔 가겠습니다. 자, 자, 오늘 다시 민족문제연구소가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민족문제연구소 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바쁘신가 봐요. 매주 방송을 못해. 독도 갔다가 지방 맞습니다. 갔다가. 맞습니다. 네. 네. 그럴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상반기에 하기로 했던 것들이 예.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서 예. 이제 좀 하반기에 대한 몰리는 바람에 예. 그래서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안 할 수도 있는데 예. 해야 또 이제 지역 경제도 활성화도 되고 예. 조금이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상반기에 연기된 것들 하반기에 많은 시민들 만나서 이야기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근데 민족문제연구소가 방송을 하니까 네. 뭐랄까요? 어떤 막 효과들이 막 나타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제가 피부로 제일 많이 느끼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의 그 풍부한 컨텐츠와 네. 새날이 만나니까 뭐가 막 되는 게 있어. 민족의 새날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100원, 5,000원, 만원, 5만 원권 도안이 바뀐답니다. 네. 그것도 지금 친일 화가가 그렸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100원 주화에 사용된 이순신 영정 사진이 교체된다고요? 네. 그 표준 영정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얼핏 살짝 설명드렸는데 바로 그 친일파가 그린 표준 영정이 총 98개 중에 14개가 해당된다. 예. 그 표준 영정이라 함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일종의 미술판 국정교과서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위인들과 독립운동가의 표준 영정을 이 장우성이라든지 김은호, 김기찬 같은 대표적인 친일 화가들이 그렸는데 예. 그것이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공론화가 안 돼 있다가 민주화도 되고 그다음에 역사 연구가 깊어지면서 그런 문제가 정확히 말하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처음부터 공론화가 됐고 예. 그 노무현 정권 당시에 월전 장우성이 그린 유관순 영정을 바꾸는 쾌거가 있었는데 예. 정권이 유한한 관계로 차기 정권 MB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완전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이제 그것이 역사청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5천 원권, 만 원권, 5만 원권도 순차적으로 교체된다고요. 근데 이제 기사를 봤는데 예. 뭐 기뻐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 한은이나 문체부 직원들이 이렇게 흘리고 있거든요. 도안 만드는데도 한 2, 3년 걸린다. 뭐 위원회 뭐 통과하는 거에도 몇 년 걸린다. 그러니까 합쳐면 한 5년 후의 얘기거든요. 예. 5년 후면은 다음 정권이란 말이죠. 예. 이게 이렇게 길게 걸릴 일이 아닙니다. 또 언제 바뀔 또 그게 언제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이라 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지조 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방송 어제 나가서 아침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방송을 들으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했거든요. 예. 이렇게 길게 안 걸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 10만 원권의 경우에 그 김구 선생님을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말기에 그러다 그것을 MB 정권 들어서 뒤집은 거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설명 없이 그냥 발행을 중지하고 있는데 제보한 분이 제가 믿을 만한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미 10만 원권 김구가 들어간 10만 원권 도판 디자인 다 끝났다. 예. 끝났다는 거예요. 아. 이미 디자인도 끝났고 그 조판이죠. 예. 그 조판을 가지고 그 만들지 않습니까? 이미 조판까지 다 됐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쇄기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윤정기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릴 리가 없다라는 이유인데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100원권 기존에 뭐 이런 100원 주화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뭐 하느니나 문체부에서는 한 5년까지 걸릴 거다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해오던 논의와 진전된 과정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모를 줄 알고. 그렇지 않고 그동안에 상당 부분만이 진척된 과정이 있었고 또 유관순 표준영정을 다른 것으로 바꾼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실제로는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일종의 이 복지부동 아닙니까? 보험 드는 거죠. 아, 네, 다음에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니까 보험 드는 거죠. 공무원들은. 바꿀게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일단은. 바꾸려고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왜 못 바꾸겠습니까? 1년이 문제였어요? 네, 우리나라 마음만 먹으면 한 달도 안 걸리지. 4차 혁명 시대를 선도한 우리나라 기술이 네. 이 도안 바꾸는데 5년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그러네.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바꾸겠다는 답이 나온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예. 민족문제연구소 큰일 하셨습니다 지금. 뭐 새 나라의 성과죠. 아, 민족문제연구소의 성과죠. 예, 왜 이러세요? 네, 서로 지켜 드리는 걸로 하는 걸로. 네, 서로. 예. 참 예.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 방송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주제는 교육계, 네. 교육계 친일파 이런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 전에는 서울연충원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대전연충원에 네. 어떤 분들이 공인받은 친일파가 얼마나 거기에 안장이 돼 있느냐 네. 이런 이야기했는데 네. 방송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현충원에 일본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떡하니 묻혀 있는.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묻히고 싶다는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 현충원에 묻혀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아, 자 오늘은 교육계인데 네. 교육계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 교육계가 보면은 일종의 학교가 군대 같은 시절이 꽤 있었죠. 예. 학교와 군대가 거의 비슷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동상 대한민국의 동상 어떤 인물의 동상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아니고 학교거든요. 교육기관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본 동상은 어렸을 때 이승복 동상. 그렇죠. 예. 이승복 동상하고 뭐 책 읽는 그 무슨 소녀 책 읽는 하얀색 소녀. 이렇게 하얀색 석고 같은 걸로 만든 그런 거. 그다음에 세종대왕, 예. 그다음에 이순신 동상. 예. 이렇게 4개 동상이 거의 뭐 전 모든 학교에 보급되듯이 네. 조악한 동상들이 이렇게 좀 많이 보급됐었는데요. 특히 학교에 이런 동상들이 되게 많아요. 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동상이라고 하는 게 동상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동상 있으면 저 인물은 훌륭한 사람일 거야. 예. 아무런 고민이 없죠. 그냥 훌륭하니까 동상이 있을 거야. 예. 라고 하는 무비판적인 네. 세뇌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근대 국가 뭐 우리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 장군들의 동상이라든지 그 민족의 단합을 위해서 통합의 상징으로 전쟁의 영웅이라든지 이런 동상을 반드시 시민들 눈높이보다 높게 만듭니다. 절대 눈높이 이하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러러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통합의 상징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제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운 거죠, 동상을. 근데 지금 이제 학교에 보면 잘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항상 우리 동문회가 만나면 끝나고 부르는 노래가 자기 학교 교가 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동지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 사립학교에 이런 동상들이 많죠. 그 사립학교를 설립했던 설립자, 뭐 초대 총장 예. 이런 분들 기리면서 그분들의 호를 딴 뭐 건물도 있고 하면서 그 학교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학교에 반드시 학교 설립자들의 동상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분들은 불행히도 그 지금 대한민국의 예. 유수한 대학에 예. 많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교 설립자 동상이 대부분 그 친일했던 분들의 동상이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동상을 세우는 건 나쁘게 보면 일종의 우상화 아닌가요? 우상화죠. 나쁘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상화죠. 예. 야, 근데 교육기관 특히 교육기관에 친일파 동상이 많은 이유 네. 그 뭐라고 보세요? 그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했으면 그 교육자들이 설 수가 없었거든요. 예. 드골 프랑스의 드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언론인이나 교육자 특히 합쳐서 지식인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정의의 상징이고 양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처벌했다.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올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이 이제 사회 공기라고 하듯이 학교의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나침판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기관이 가장 먼저 반민특위의 심판대에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으로 친일파들이 다 모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이승만 정권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하거든요. 예. 토지개혁은 어쨌거나 그 일제 때 친일 부역한 지주들의 땅을 국가가 몰수해서
그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경제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유상몰수 유상분배라고 하죠. 일정 정도 돈을 줘서 나라가 토지를 가져와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정 정도 친일파가 정리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토지 개혁의 예외를 만들어놨어요. 또 이 이승만이가 그 이제 친일파들이 이제 숨을 수 있는 예외 조항. 공공 영역은 토지 개혁 예외입니다. 즉 학교 소유 땅은 토지 개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친일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는 토지 개혁 안 해도 되니까 네가 계속 그 토지를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교육기관의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야, 않았고 오히려 그렇구나. 교육기관으로 친일 예. 지주들이 명의 신탁을 하면서 어. 내 땅이 지금 그 토지 개혁에 의해서 국가에 몰수될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학교 땅으로 명의 변경을 함으로써 또 토지 개혁을 피해 나가는 그래서 친일파들의 은신처가 되는 그것이 교육기관이었다라는 야. 거죠. 대한민국의 교육기관 특징이 이게 왜 그 어떤 민족을 지배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죠. 그냥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사회 시스템 속에 맞는 사람을 양성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 가장 먼저 침투해서 어린 학생들부터 그 사람들을 일종의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박정희 때 교육 받으신 분들이 아직도 박정희 신화를 잊지 못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일제 역시 그 충량한 한국 신민, 예. 한국의 신민, 천황의 그 백성을 만드는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도 황국 신민 국민학교를 바꾼 거 아닙니까? 이야. 네. 그런데 지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표적인 교육계 친일파 네. 김성수, 백낙준, 네, 김환란 이런 분들은 빼요. 네 빼고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빼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심으로 하신다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김성수는 이제 지난번에 동아일보 얘기할 때 좀 언급했고 예. 앞으로도 제가 방송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언급된 인물이니까 뺄게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 단골 출연자예요. 단골 출연자니까. 네, 그다음에 백낙준 여씨 연세대학교 백낙준 여씨 예. 단골 출연이 될 거니까 백낙준 여씨 지난번에 그 서울 현충원에 예. 안장돼 있는 예. 군인 아닌 유일한 민간인 그쵸. 그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낙준도 빼고 김한란 역시 여성계 친일파의 대표니까 예. 빼고 그렇지 않은 인물들을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물 황신덕입니다. 예, 황신덕입니다. 이름이 황신덕인데요. 황신덕의 호가 추계입니다. 추계. 추계? 예, 가을 추자에다가 청계천할 때 개. 그러면 이종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 내가 추계학원 나온 사람이 있다 하시면은 그렇습니다. 그분이시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거죠. 추계예술대학교, 추계예대, 추계유치원. 그다음에 그 아현동에 있는 중앙여자중고등학교. 아. 이게 다 같은 추계 학원이에요. 아하. 이게 다 황신덕 호입니다. 예. 예, 황신덕 호고요. 황신덕은 이제 그 1898년에 태어나고 한 90 몇 살까지 살았는데 보통 1898년 요 저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여성 지도자들은 웬만하면 3.1운동 가담합니다. 왜냐하면 20살 뭐 그랬겠죠. 전운이기 때문에 뭐 우리 유관순 의사도 이제 1902년생이니까 17, 19에 독립운동, 3.1운동 가담하는데 황신덕은 딱 그 나이기 때문에 3.1운동 가담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3.1운동 가담하지 않아요. 아. 예, 그때부터? 가담하지 않고. 이게 지금 그 강제 병합된 지 네, 10년 정도 지난 거기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길게 가다가는 네. 우리 독립 못 하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자각이 바로 그걸 일으킨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황신덕 정도 되면 근대 여성이고 앞선 여성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많은 교육을 받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쯤 되면 시대의 의식이 앞서갑니다. 예.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당시에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3.1운동에 가담하거든요. 뭘 알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황신덕도 충분히 그럴 해 태어났는데 3.1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이분 대단하신 분인데 처음부터 심지가 굳으신 초심이 있는데 네. 이분은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저 1927년부터 31년 사이에 근우회라고 예. 약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여성운동 단체가 있는데 예. 뭐 아주 격렬하게 활동한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이름을 잠깐 올리긴 하지만은 그건 잠깐이었고 이제 37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37년 이후에 전향하는 본격적으로 친일하는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일 전쟁이 터닝 포인트다. 중일 전쟁이 중일 전쟁 이전에는 일본 군들이 조선의 청년들이 별로 필요 없었지만 중일 전쟁 이후부터 중국하고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는 조선의 청년들이 필요했거든요. 그 청년들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서는 홍보 대사가 필요했고 예.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인들, 언론인들, 예. 종교인들, 그다음에 교육자들이
홍보 대사가 돼서 조선 청년들을 군대에 보내기 전에 예. 일종의 세뇌 교육, 예. 정신 교육을 담당했다라고 하고 지금 오늘 말할 분들이 다 공통적인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일 전쟁 이후에 본격적인 친일을 한다. 네. 이게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로 어떤 뭐 친일 단체에 가입하고 친일 관련해서 연설하고 강연하는 건 기본이고 예. 그건 제가 다른 분들 말 안 하겠고요. 좀 재밌는 얘기만 하면 이분은 폐품 재활용 논자예요. 폐품. 예. 환경운동 아니에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왜 폐품을 재활용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지금 전방에서 우리 황군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물자를 펑펑 물쓰듯이 쓰면 되겠냐. 우리 폐품을 재활용해가지고 이거 다 모아가지고 일본은행에 보내야 돼. 뭐 이런 식의. 예. 근데 사실 이게 박정희 때 우리 그렇게 했거든요. 예. 우리 학교에 다 폐품 가져갔어요. 네. 집에 있는 신문지라든지 폐품 수집의 날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모아다가 누구한테 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네. 아니 그거 쓰다가 돈 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모아온 폐품 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돌려준 적이 없어요. 소위 물자가 부족했던 시절이라. 박정희 때는 그거 가지고 위문 보냈을 거고 그다음에 어느 학교는 그게 지난 다음에 어느 학교는 그걸 가지고 아마 교장 교감 인마에 포켓 했을 겁니다. 예. 특화 요즘은 특활비를 썼을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이게 바로 그 일제 시대 때 배운 거예요 이게. 우리 실장님의 주장이에요. 네. 최초의 특활비는 폐품 수집에서 나온 돈. 어쨌거나 폐품을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주장했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군복 수리. 예. 이제 여자는 직접 군대에 가서 총을 쏠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예. 군복을 수리해야 된다. 수리라고 하는 건 이제 찢어진 군복을 다시 이렇게 꿰매다든지 어. 이런 걸 직접 가서 시범도 보여요. 예. 이분이 가서 그러니까 본인 시범을 보였으면 이 축의 이 중앙 그 여중고가 일제강점기 이름이 경성가정의숙이거든요. 이 당시 학생들이 이걸 안 할 수가 없죠. 예. 교장 직접 가서 군복 수리하는데 아이들이 안 했겠습니까? 그러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인을 기르는 것이 우리 여인들의 목표다. 그참 뭐 이런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이제 압권이 있으면 압권. 이분이 1940년 이후에 자기 제자 그 당시에 경성가정의숙 다닌 제자를 정신대로 보내요. 예? 정신대로. 근데 그 정신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본의 성노예가 아니고 근로정신대. 근로정신대. 일론 말을 하겠습니다. 노가다 깜짝 하는 놀랐네. 정신대. 보내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예. 그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박순천과 더불어 박순천이 민주당 일제 70년대 김대중과 더불어 같이 활동하던 그쵸. 여성 정신 그쵸. 박순천과 더불어 학교를 운영했거든요. 그 사진이 있어요. 예. 그 사진에 등장하는 젊은 아주 앳된 제자 이름이 김금진이야. 김금진이요. 근데 30년이 지났어요. 1970년이 됐어. 황신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 김금진이 황신덕은 문병을 갑니다. 예. 문병을 간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왜 그때 저 보내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잘못했다,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김금진에 의해서 또 정신대 보냈던 사진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당연히 문화훈장 다 받고요. 우리 제가 언급할 사람들은 훈장 기본을 받기 때문에 언급 안 하겠고요. 예. 좀 엽기적인 것은 이분이 해방 이후에 3.1 여성 동지회 부회장을 역임합니다. 이게 이제 또 문제인 거죠. 미치겠네 진짜. 3.1 운동에 가담한 경력도 없어요. 어. 정말 가담하다가 나중에 변절했으면 좀 여지라도 있을 텐데 가담도 안 한 분이 3.1 여성 동지회 부회장을 역임했다라는 이야, 거죠. 예. 뭐 훈장도 받았고요. 네, 훈장 이제 앞으로 나올 분들 다 훈장 기본을 받기 때문에 예. 그건 기본으로 넘어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황신덕이었고요. 이것도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하다 시간이 보니까 없습니다, 이거밖에 지금. 없어서. 다 할지 자, 두 모르겠어요. 번째는 영훈학원의 예. 김영훈 씨. 김영훈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 좀 오늘 보면 김영훈은 많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영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교사, 훈도죠. 교사 하다가 시학이 되게 높은 거예요. 요즘 말하는 장학사예요, 장학사. 예. 그러니까 조선인 중에 시학이 별로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교육계에서는 되게 고위급인 겁니다. 아. 요즘도 장학사가 꽤 높은데 일제강점기에 장학사 했으니까 높죠. 이게 지금 그 영훈 중고등학교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재용 아들이 갔던 바로 제가 거기죠.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 그렇습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교사, 그다음에 장학사, 그다음에 그 군수도 해요. 대전 충남에서 활동하는데 주로 예산 당진 군수도 합니다. 자, 해방 이후에 충남교육회 회장을 하고 서울사대부고 교장, 그다음에 이분이 초대 서울교육감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요즘에 이제 국민들이 투표하지 않습니까? 예. 투표해서 민선이지만 그 당시에는 관선이니까 예. 정하는 거죠. 이렇게 딱 너 해. 예. 관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 서울교육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육계 큰 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얻어진 노하우로 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영훈 학원입니다. 영훈 초중고 국제중 아까 말씀하신 이재용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참여정부 당시에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이 예. 뜨겁게 일어났어요. 정말 예.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지 그 학생들이 낸 소중한 등록금 플러스 대부분이 국고로도 지원하거든요. 예. 만들지만 사립학교지 운영은 거의 국고 지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립학교나 마찬가지예요. 교육이 공공 영역이라. 그런데 이것을 교육의 공동 영역을 부정하고 이건 사유 재산이다 하면서 앞장서서 반대 그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했거든요. 예. 나경원도 그때 그렇죠, 열심히 그렇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이 그때 스타가 된 거거든요. 홍신학원.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사립학교법 반대 최선봉을 섰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영훈학교 교장인 그 김아무 계신데 예. 그분이 이제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협의회 회장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김영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만든 영훈학원이 한국의 사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뭐랄까 숙주다, 아, 가장 그렇구나. 아지트다, 본산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핵심이다, 핵심. 네. 예, 핵심. C18라고 하면 예. 나머지는 핵심이 아니에요. 사립학교 중에 아. 예. 여기가 지금 본산이다 이거죠. 본산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재용이 여길 보내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이재용이 자식을. 아들 여기 보냈던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수많은 뭐 그 상류층이 보내는 사립학교가 있지만 여기가 가장 핵심이다. 예. 오늘 그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씨의 영훈학원. 예. 앞으로도 계속 이분들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왜냐하면 분들이- 사립학교법 반대할 때 항상 가장 최선봉에 서고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야, 근데 이런 분들이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이사 지내고 보는 거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말.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충격받지 말자고요. 네. 황신덕은 3일 아니, 여성 충격을 동지회 받아야죠. 부회장을 어. 했기 때문에. 충격을 안 받아버리면은 네. 이게 당연한 게 돼버려. 네. 그러니까 소리 들을 때마다 놀려야 돼. 네, 김영훈 씨는 이제 해방위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이사도 역임하고 뭐 좋은 거 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영훈하고는 사학법 반대 선봉이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네. 세 번째, 네. 야구로 유명한 학교네요. 휘문고 민영휘. 네, 민영의 휘 따가지고 이제 휘문고등학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야구로도 유명하지만 뭐 농구도 유명하고 뭐 예. 현주엽, 서장훈 다 여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우리 손석희 아나운서도 여기 출신이고 예. 휘문고등학교가 이제 그 종로구 개동 지금 현대사옥 뒤쪽에 있다가 이제 지금 강남 삼성동으로 이사했는데요. 여전히 그 동상은 그대로 똑같이 이전하죠. 이 민영이는 대표적인 민씨 척족입니다. 예, 민씨 아. 척족으로서 나쁜 행동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 얘기 드리면 동학혁명 당시에 청나라 군대가 와서 좀 동학군 좀 진압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에요. 예, 민영이가 그렇고 그다음에 매천야록 황현의 매천야록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금송아지 대감이에요. 별명이 금송아지 대감. 송아지인데 금으로 된 송아지야. 진짜 있어요? 진짜 있었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그 금송아지 그런 거예요, 그런 어. 거. 예. 그래서 이제 뭐 금부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송아지야. 금이 송아지야. 송아지야. 그 매천야록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당연히 합방 청원, 한일 합방 청원을 요청했고 이완용과 더불어 그 대가로 자귀를 받죠. 자귀가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인데 그 자작을 받습니다. 자작은 또 이제 승계가 돼요. 자기 아들한테 자귀가 습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의 귀족으로서 거부 중의 하나로 뭐 남바 1이다 남바 2다 이렇게 다툰다고 했었어요. 예. 엄청난 부자이고 또 대정 친목회 고문도 했는데 이 대정 친목회가 뭡니까? 조선일보 만들 때 대정 그쵸. 친목회가 만든 곳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랑도 연관이 있다. 아, 이렇게 그러네요. 봐야 되겠죠. 여기 질문 분명히. 하나만 드릴게요. 네. 여기 민씨 혈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네. 명성황후가 맞습니까? 민비가 맞습니까? 아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비 일때 죽었습니다. 예. 민비 일때 죽었죠. 왜냐하면 민비라고 하는 것은 조선 일때거든요. 조선 일때는 왕의 부인을 비라고 했거든요. 민씨 비. 그러다가 민비가 죽고 난 다음에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해요. 예. 그러니까 황제의 이제 부인이 된 거잖아요. 죽었지만. 그러니까 이걸 명성황후라고 추존하는 거죠. 명칭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죠. 죽을 당시에는 민비였으나 이제는 지금은 이제 1897년 이후에 대한제국이 됐으니까 황제의 전 부인이 된 거죠. 예. 둘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민비시해라고 하는 건 안 되고 명상호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민비시해가 맞는 거죠. 예. 죽을 당시에 민비였으니까. 그러니까 예. 보통 이런 논란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네. 명성황후가 좀 이렇게 무슨 예술 작품 등에서 네. 약간 좀 그 승화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 뮤지컬 명성황후 때문에 네. 상당히 그것이 좀 미화된 측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뭡니까 나는 뭐 조선의 국모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거. 그러면서 최명희 씨 나오고 뭐 이러면서 좀 미화된 측면이 있는데 뭐 학계에서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측면도 있잖아요. 반대로. 뭐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예. 정치인이었고 어쨌거나 나라의 망국에 책임이 없지 않다. 예. 예. 그럼 민비로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네. 자, 상명학원의 배상명. 네, 배상명. 이제 보통 자기 이름 가지고 또는 예. 자기 호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학교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동상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있죠. 왜냐하면 상명대학이 지금 서울에도 있고 캠퍼스가 천안에도 있고 예. 또 저기 노원구에 가니까 또 중고등학교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동상이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뭐 중고등학교, 중학교에 하나, 고등학교에 하나, 아니면 중고등학교에 합쳐서 하나라든지 네. 뭐 유치원에 하나라든지 대학교 캠퍼스마다 있으니까 보통 한 두세 개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럽지 않으니까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선생이거나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 있다 그러면요. 잘은 가르칠 수 있어도 동상 같은 거 안 남길 것 같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양심적인 새날 관계자만 그렇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에이씨. 자 배상명 이제 자기 이름 역시 따가지고 상명 고등기계학교라고 이분 190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유관순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삼변동에 가입할 그런 계제는 없습니다만은 예. 없지만은 일본 유학해서 일관됩니다. 일본 유학해서 일본에서 이제 고등기계학교를 나옵니다. 도쿄 예. 고등기계학교 그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앞에 도쿄만 빼고 상명 예. 상명 이름을 넣어가지고 상명 고등기계학원을 만들고 그게 상명 실천여학교가 돼서 요즘에 말하는 상명대학, 상명여중고가 되는 건데요. 아까 황신덕이는 폐품 재활용의 선구자라고 한다면 예. 이 배상명은 아나바다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는 뭐죠? 그게 뭐죠? 다시 쓴다. 쓰고,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러네.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의 선구자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37년 이후가 되면은 어쨌거나 일본이 바뀌어요. 전시 총동원 체제라고 해가지고 예. 모든 물자가 절약을 해야 됩니다. 왜? 모든 물자는 다 전쟁을 위해 써야 되기 때문에. 세계 대전을 일으켰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밑에 우리 후방에 있는 여인들은 뭐 해야 돼? 아나바다 운동 해가지고 물자 절약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겁니다. 이제. 요거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 주창했다는 거죠. 아나바다라는 말은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지만 전시 체제기의 생활들, 그 물건들을 아껴 쓰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요청들이 있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예. 그걸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일본판 아나바다 운동의 선구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애국반 요즘 말하면 반상회인데 요즘 반상회는 없죠 거의 예. 있나요? 반상이 있나요? 하여튼 뭐 반상회가 이제 일제강점기는 애국반이라고 했어요. 애국반 그 애국반 활동을 열심히 나가야 된다. 반상이 군인들이. 있을걸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일제강점기에 애국반이 반상회의 전신인데 그 애국반에 나가서 열심히 여인들이 활동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들을 강조했고 또 예. 이분이 또 이런 또 망언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망언이 있지만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내 아들을 또 군대에 보냈지 않습니까? 예. 또는 내 남편을 군대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남편과 아들의 시체가 살아오면 안 된다. 살아서 오지 마라. 또 하나는 죽어서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육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남편, 내가 군대를 보낸 내 아들이 예. 살아오기를 바라지 말고 죽는다 해도 냄새 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체 예. 찾지 말아요. 예. 그냥 산화하는 거 산화. 음. 그거를 이제 강조했고요. 해방 이후에는 이제 그 실천여학교가 요즘 말하면 고등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를 확장시켜서 대학교도 만들고 초등고등학교도 만들고 지금 이제 상명대학이 된 거죠. 네. 야, 참 그 여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원을 다녔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진입학교 출신이 돼버리네요. 학교 지금. 다닐 때 이것을 전혀 못 배웠고 아마도 오래 그랬을 걷고 거예요. 동상을 보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3년 내지 4년 아니면 길게는 6년 동안 다니면서 그 동상을 보면서 아 나는 훌륭한 분이 많은 학교의 졸업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 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세대 유억겸. 예, 연세대는 이제 백낙준이 기본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은 예. 유억겸은 좀 일찍 죽어가지고 47년에 죽어서 좀 잘 덜 알려진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연세대학교 가면은 유억겸의 이름을 딴 건물이 있어요. 예. 이 지금 화면에 보실 텐데 이 건물이 유억겸 기념관이에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상 어떤 이제 백낙준은 동상이 있으니까 백낙준이 친했다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은 동상보다는 아예 연세대학교가
학교 건물을 지으면서 이 건물의 명명을 유학겸 기념관을 명명했다는 거죠. 친일파도 기념을 해야 됩니까? 그 연세대학교 총장이 아니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저건 없네 진짜. 어? 예, 그래서 이 유학겸은 육일준 그 유명한 서유견문의 예. 육일준의 둘째 아들이에요. 아,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되게 엘리트 코스를 봤습니다. 뭐 육일준 자체가 뭐 유학파이고 엘리트 집안이기 때문에 이 집안 자체가 원래 엘리트 집안인데 일제강점기에 변호사도 하고 연희 전문의 교수, 이화 전문의 교수하고 조선체육회 회장도 일제강점기에 조선체육회 회장도 하고 두루두루 뭐 사회 명사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가 기본적으로 미션 스쿨이잖아요. 기독교를 신봉한 미션 스쿨인데 이분도 당연히 기독교 신자인데 예. 일제강점기에 조선 기독교 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요. 예.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종교보다는 이제 천황폐하 만세를 더 외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인데 기독교 연합회가요? 신사참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해서 자진폐교한 학교가 평양 숭실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네. 그건 정말 지조지킨 거죠. 예. 평양 숭실의 자랑스러운 역사죠. 내가 신사참배하느니 학교를 그냥 문 닫아버린다. 아, 그런 분도 계시고 뭐 신석구라는 분은 신사참배 신사가 없는 데를 아예 가버려요. 신석구라는 목사님은 네. 신사참배를 자꾸 강요하니까 네. 목사들한테 그 동네 어느 동네는 신사가 없어요. 그 동네를 발령 내달라고 해서 글로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이건 아니면 소극적이건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조선기독교연합회 평연하면서 황국의 신민으로서 총후 보고 이렇게 황국의 신민으로서 총후라고 하는 건 총의 뒤죠. 총의 후방. 예, 총의 전방에 가 있는 군인들이고 우리는 뒤에 있지 않냐. 총후 보국해야 된다. 기독교는 똑같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조선기독교연합회인데 거기 평연을 활동하고요. 여기 잠깐만 짚어내 보겠습니다. 네. 그 개신교의 흐름이 네. 지금까지도 네. 독재 찬양하고 했던 그 흐름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맥상통하고 한 번도 이분들은 회개한 적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잘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잘못하면 회개하라면서요. 교회 와가지고 본인들은 왜 회개 안 하고 있냐고 왜 수십 년 전부터 70년 80년 전 이야기를 아직도 회개를 안 하고 있네요. 예, 진짜 놀랍네요. 우상숭배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건데도 네. 신사참배라는 예. 그냥 자, 완전 미친 일제 놈들이에요. 강점기에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예. 해방 이후에 아무런 변명과 아무런 회개가 반성이 없었다는 것 이게 가장 문제인 거죠.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분이 어떤 단체에 또 가입을 하냐면은 그 시국된 전선 사상보국연맹 사상보국 이게 어떤 사상이냐 반국가적 사상 즉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을 예. 표현이 이렇습니다. 파쇄 경멸하는 육탄적 전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 같은 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사상이 있으면 우리가 파쇄 경멸하는 육탄 전사가 되자라고 이제 이분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겸. 민족들을 뭐 일본에 충성해서 니들은 죽어도 돼. 죽는 게 영광스러운 거야. 예. 그런 걸 계속 주창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 독립운동하는 사상들은 파쇄 경멸 그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육탄 전사가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유학겸이죠. 이 정도 되면은 친일파 중에도 아주 악질 친일파들 아닙니까? 되게 길게 얘기했던 것이고 이 당시에는 교육자 겸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인. 네. 교육자 겸 신앙인을 겸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자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이제 미국 유학파들이 이제 미 군정에서 다 픽업을 하거든요. 네. 이게 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미 군정이 돼서 항무국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문교부겠죠, 교육부겠죠. 항무국에 문교 부장을 해요. 이 사람이 유학겸 씨가. 야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국 교육 정책을 세팅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그다음에 유학겸. 유학겸. 그다음에 여기에 또 같이 미 군정에서 픽업돼서 조선인 교육위원이 된 사람들이 바로 김성수, 김한란, 백낙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아들이 다 모여서. 예, 코어입니다. 코어. 예, 코어인데 유학겸은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4명의 코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군인들 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비하면 내가 봤을 때 이분들이 더 있으면 덜한 사람들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텐데 이렇게 두골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군인들, 자 친일파에 놓고 보면 군인들은 총을 쏴서 독립운동 하나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교육자들은 뭡니까? 자기가 말한 설교, 아니 자기가 말한 어떤 강연, 강좌, 기고문 가지고 한 명이 아닌 무한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야.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런 유명한 말을 드골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네. 진짜 예.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 단순히 군인 경찰은 한 명한테 자기가 때리거나 죽이는 한 명한테만 책임을 내지만 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예. 한 거죠. 네. 아이고. 자, 그러면 유효급 넘어가고요. 자, 인덕대 박인덕. 예, 박인덕. 역시 이제 인덕대 제가 이 동네에서 많이 놀았는데 인덕대 어디 있어요? 그 광운대 옆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지금 공릉동 그쪽에. 박인덕의 동상이죠? 그렇습니다. 학교 건물 앞에 이제 박인덕 동상이 있는데요. 아니, 이런 학교들은 말이에요. 이게 세워놓는 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부끄러워하죠.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 뒷부분에 스스로 부끄러워서 학생들이 저항 운동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박인덕. 예. 인덕 역시 자기 이름을 따서 인덕대학인데 1897년에 태어났는데요. 이분은 그래도 여지가 있어요. 3.1운동에 가담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 당시 유명했던 김마리아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김마리아 황애시덕과 더불어 3.1운동 가담해서 투옥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 참작은 되는 거죠. 변절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변절하는데 바로 그 변절 시점이 1937년이다. 아. 예. 그걸 다 못 견디는 겁니다. 대부분 못 견디고 그 변절하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채권 가두 유격대로 해가지고 일본 군인들이 일본이 조선 총독부가 그 전쟁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돈이 부족하니까 채권을 판단 말입니다. 채권. 아. 근데 채권은 그냥 아름답고 평화롭고 자발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강제 할당식으로 강매. 팔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1원짜리 뭐 꼬마 채권 팔기도 해요. 예. 1원짜리가 너는 못 사겠어? 전 국민이 사야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채권 가두 유격대 이름 자체가 채권 가두 유격대 채권을 가두해서 파는 유격대 모임이에요. 아, 돈 모아주는 거죠. 모아주는 거죠. 나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열심히 모금 운동하는 거예요. 파는 거 거리에 나가서. 예.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적으로 했냐면은 동네마다 나눠놨어.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바로 종로와 명동이지 않습니까? 예. 명치정. 그래서 이분은 종로대야. 채권 가두 유격대 종로대. 종로에서 활동해서 종로에서 채권 판 사람이에요. 박인덕 씨가. 이 팔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거 채권 팔아가지고 미국과 영국을 타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미영 타도. 그 당시에 이 교육자들이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친일 언론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하나가 미영 타도입니다. 예. 미국, 영국 타도하자예요. 예, 미국, 영국 타도하자 또는 귀축이란 말도 하죠. 영미 귀축. 영국, 미국의 귀신들을 축출하자. 예. 예, 영미 귀축, 미영 타도 이런 말을 하는데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해방 이후에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이 바보같이 이 사람들이 친한 것도 모르고 다 교육위원으로 스카우트해가지고 하고 있으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미 군정이 알고 한 거 알고. 예.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청산이 저는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기회 있을 때마다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유지를 하고 민족주의 영혼을 다 팔아먹은 사람들. 참 그. 예, 박인덕 조금만 더 하면요. 네. 그 일제 강점기에 중일 전쟁을 진행하고 일제는 계속 동남아로 전선을 확대해 나가거든요. 동남아. 그러니까 그 우리나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신 할머님들 보면 막 어느 동남아의 어느 섬에서 막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륙에만 머물지 않고 동남아까지 침략하는데 동남아를 침략한 첫 관문 싱가포르거든요. 예. 싱가포르 함락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뻐해요, 다들. 모윤숙, 노천명도 막 싱가포르 함락했다고 시를 써요. 예. 마찬가지로 박인덕은 싱가포르 함락했다고 하니까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강연회 내용 중에 이런 거거든요.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머니들은 아들을 건강히 기르자. 왜? 이 아들들은 우리 개인의 소유가 아닌 천황폐하할 것이기 때문에 잘 길러야 돼. 그래서 아무쪼록 튼튼하게 길러서 천황폐하에게 바치자.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엄마가 잘 키우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내 아들이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야. 천황폐하 건데 미리 내가 위탁받아가지고 키워주고 있는 거 아들을. 그래서 다시 천황폐하에게 튼튼하게 키워서 바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시절에는 이런 환자들이 엄청 많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게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무슨 뭐 양, 말, 소 마치 군대에서 활용되는 물건들, 군마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죠. 군대가 조선 청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일본인들에 비해서 아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교육이 있잖아요. 우생론이죠, 우생론. 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작년에 무역 전쟁할 때 그 네. 일부 어르신들 중에는
뭐 쉽게 표현하면 조선 놈들을 맞아야 되고 엽전들이다. 일본 어쩔 수 사람들 없다. 절대 못 이게 하는 이런 교육들이 이때부터 이때부터 시작된 일어나는 거예요. 거고요. 그러니까 이등국민 논쟁이 네. 논이고 그다음에 사회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다윗의 진화론은 예. 약육강식이죠. 동물 세계는 약육강식이 존재하죠. 예.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지만 그걸 인간 세상에다가 약육강식을 집어넣으니까 그걸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강한 민족이 존재하는 거다. 예. 약한 민족이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회 진화론적 관점이 계속 관통하고 있는 거죠. 예. 게다가 그 우생론까지 우리는 원래 게으르고 몸이 약해. 그게 아리안 민족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리안 민족이 유태 민족하고 피 섞으면 안 된다. 바로 그런 얘기가 다 우생론까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격을 나누는 거죠. 너는 원래 식민 지배를 받을 만한 민족과 나라야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여담이긴 한데 네. 새날 방송 이렇게 운영하면서 네. 일종의 방향성 하나가 생긴 게 네. 한국 사람은 좀 부끄러운 일들 하는 경우 가끔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사고를 쳤다거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돼라고 말하는 그 방송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게 네. 은연중에 그런 사고가 계속해서 길들여져 가지고 스스로를 비하게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하나 더 하면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인종의 그 계급이 있어요. 제일 위에 백인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백인 그다음에 황인 그다음에 흑인 이렇게 우리가 수수 나누고 있거든요. 예. 길거리에서 보면은 백인인데 백인은 무조건 우리가 잘해줘야 될 것 같고 일자 무식한 놈인데도 어떻게 보면 대학도 안 나온 일자 무식한 놈일 텐데도 왜 잘해줘야 될 거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흑인이 옆에 오면 막 피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알고 보면 그 흑인이 그 나라에서 박사란 말이죠. 그런 관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인종적 계급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동아 전쟁, 일본이 치르는 전쟁은 아시아 황인종들이 미영, 이 앵글로색슨족과 전쟁하는 일종의 문명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계속 이 역사는 위에는 백인, 밑에는 황인이 항상 2등밖에 안 됐는데 이 황인을 대표해서 이 일본이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동등하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종주의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용타도라는 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넘어갈까요? 네. 자 지금 서울예대의 유치진 네. 이분은 유명하시잖아요. 유치진 유명하죠. 뭐 네. 형제들이 또 유명하죠. 동생 청마 유치환 네. 깃발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다 배웠는데요. 이거 형제가 다 친일파긴 하지만은 예. 자 고향은 이제 경남 통영입니다. 예. 저 밑에 분인데 1905년생이고 74년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 유학을 다녀와요. 예. 일본 유학 다녀오면서 거기서 극예술연구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에 연극반이에요. 연극반. 뭐 큰 예. 단체는 아니고 연극반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소라고 하는 1935년에는 소라고 하는 작품들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현실 비판적인 그 당시 일본 유학파들 대부분 현실 비판적인 게 많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근데 소라고 하는 작품을 하면서 현실 비판적인 것도 조금 했다가 그런다 이제 약간 이제 검열도 들어오고 하니까 바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현실 지향적 리얼리즘에서 현실 우회적 낭만주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중요한 사회주의나 독립운동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연극을 보고 독립운동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뭐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국민당 할 거 없이 이루어진 많은 연극들이 항일 연극이거든요. 항일 연극. 예. 쫙 우리가 보고 막 당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자 하면서 이제 나가자 이렇게 연극이라는 건 그런 거 현실 예. 타파는 이런 건데 조금 그런 의식이 있다가 좀 의식이 있었지만은 35년 이후에는 그냥 현실을 우회적으로 얘기한다든지 낭만적으로 그린다든지. 그러니까 한국의 연극이 지금 요즘에 문화예술이 그런 경향이 상당히 짙었죠. 사회 문제를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순수. 그렇죠. 순수 예술이라는 말이 예술의 순수를 왜 붙입니까 그게. 예술은 삶의 문제이고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고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예술일 수 있는데 예술은 그런 데 관심 가지면 안 돼. 정치를 얘기하면 안 돼. 요 스킬이 이제 전두환 때 예. 3S 정책으로 이제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에 관심 갖지 마. 네. 당신들이 이거나 보고 있어 이런 네, 거예요. 네. 그 시나 이쁘게 써 이런 거죠. 네. 그런 이제 현실 우회적 낭만주의를 했고 보통 다른 사람들은 친일 단체에 들어가서 친일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본인이 별도로 현대 극장이라고 하는 극단을 만들고 이 현대 극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는데 또 대표적인 그 연극이 흥룡광이라고 흥룡광은 저기 만주 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선만일녀 예. 조선과 만주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선만일녀
이제 쉽게 말하면 만주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제가 예. 그거에 조선인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음. 많이 보내서 만주 이주 정책을 했을 때 그런 것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흥룡광이라고 하는 연극, 그다음에 대추나무. 예. 대추나무는 대놓고 만주 이주를 장려하는 연극이에요. 아. 대추나무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북진대. 그냥 유치지하면 북진대 떠오르시면 됩니다. 북쪽으로 진격하는 부대예요. 이게 뭐냐면 자 장소는 어디서 이 연극이 이루어지냐? 부민관. 요즘 말하면 세종문화회관이에요. 서울시 의회 그 건물이죠. 주최는 이 연극의 주최는 경성대화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성대화숙은 독립운동가 사상 전향시키는 단체예요. 예, 주최는 독립운동가 사상 전향시키는 대화숙. 장소는 친일 행사가 단골로 이루어지는 부민관. 후원이 뭡니까? 후원이 매일신문입니다. 매일신문은 총독부 기관지입니다. 헐.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냥 대놓고 친일 영화고 그럼 북진대가 무슨 얘기냐?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군 물자 수송해 주던 아름다운 일을 했던 친일파 일진의 이용구를 찬양하는 영화에 찬양하는 연극입니다. 우리 그 저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당시에 상류 사회인 사람들이 이제 딱 그 객석안에 입장하고 나면 네. 이런 연극이 시작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북진대가 바로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을 위해서 열심히 친일했던 일진의 이용구를 찬양하는 우리도 일진회와 이용구처럼 일본군을 도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또 마찬가지 영미타도에 관련된 그 연극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당시엔 영국하고 그 미국이 적이란 말이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 제목이 재밌습니다. 무장선 셔먼호. 셔먼. 무장한 배 셔먼호 뭡니까? 제너럴 셔먼호. 예. 예, 평양에서 예. 평양 대동강변을 거슬러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평양의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는데 그 양쪽에 평양에 있는 우리 민중들이 양쪽에서 강 양쪽에서 돌과 불과 던져가지고 예. 셔먼호를 이제 격침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예. 셔먼호.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미국을 공격하고 반미의 전통이 있다. 우리가 아. 그래서 그 정신을 되살려서 미영을 타도하자라고 예.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이 연극이. 아. 그걸 들어보면 그걸 뜻하거든요. 그러네. 예. 이렇게 이게 이런 것만 보다 보면 사람들이 예. 세뇌가 되는 거죠. 네. 예. 대단한 정말. 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해방 직후에는 모든 분야에서 연극이건 영화건 미술이건 모든 분야에서 좌익계가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좌익이 끝끝내 좀 아주 경결하게 독립운동 했기도 했고 예. 뭐 우익은 상당 부분 또 변절도 했기 때문에 네. 좌익계가 주류가 돼서 해방 후에는 좌익이 그 주도하는 연극계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신문 세탁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미 군정에 의해서 좌익계가 탄압을 받으니까 아. 다시 도망 나와서 우익계 역시 기회주의자. 그렇습니다. 예. 참,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원조로 만든 학교가 바로 서울예대예요. 지금 이제 서울예술대학 네. 뭐 이렇게 부르죠. 네, 서울예술학교였고 이제 지금의 서울예대가 됐는데요. 근데 그 자리가 우리 보시면요, 아주 남산에 있지 않습니까? 예장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들 중에 상당수가 서울예전 출신이잖아요. 한국 연예 권력 1위라고 돼 있죠. 네. 어떤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한국 연예 권력 1위가 전에는 이제 동국대학교 연영과 뭐 중대 중대도 연영과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완벽하게 이제 서울예대가 이제 1위. 예. 뭐 동대가 2위쯤 되나요? 뭐 중대가 좀 밑에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학교의 설립자인데, 그러니까 이분의 호가 동랑이건 동랑. 예. 그러니까 동랑 관련된 연극제도 있고 동랑 홀 건물 이름도 있고 뭐 동상 여기저기 있는데 그 자리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남산이거든요. 예. 그 자리 일제강점기 총독부 자리예요. 그 리라 초등학교 있고 한 그 자리. 지금 애니메이션 미치겠네, 센터 있고 진짜. 그 자리가 다 총독부 자리를 어떻게 좋은 수완을 거쳐 가지고 총독부 자리가 이제 물론 1926년에는 남산에 있다가 경복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자리가 미 군정에 의해서 국고로 환수가 되는 국유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묘한 수완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학교 땅으로 만드는,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뭐가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러네요. 연구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 과제. 서울예대 유치진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유치진 또 3일 연극상을 또 받았네요. 왜 이러실까 이분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3일 운동이 뭐 무슨 친일 행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이 꽤 있네요. 오늘 보니까 네. 3.1운동 하지도 않아놓고 3.1운동 했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3일 여성 동지회도 하신다. 예. 하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성신여대 이숙종. 예, 성신여대 이숙종인데요. 이분의 호는 운정입니다. 운정. 예. 운정
캠퍼스가 있어요. 지금 성신여대가 우리가 잘 아는 도남동에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또 학교 캠퍼스를 확장해가지고 그 수유리에도 생겼습니다. 수유역에도 학교가 생겼어요. 예. 최근에 나경원 씨 관련해서 압색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학교죠. 예. 그래서 이숙정인데 예. 1904년생이고 이분 이제 도쿄 미술 전문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그림 잘 그려서 입상도 하고 그래서 1930년에 조선어학회 이사도 합니다. 예. 예, 조선어학회 이사도 하고 그 태화여학교라고 하는 태화관 아시죠? 태화관. 예. 3.1운동 그렇죠. 33인 예. 그 태화관 그 자리에 만들었던 기독교 계열에서 만든 학교가 이름이 태화여학교예요. 그 자리에 예, 만들었기 예. 때문에 그걸 인수해서 성신여학교로 바꿨는데 그렇게 됐구나. 예, 학교 인수한 겁니다. 만든 게 아니고 그 저기 고려대랑 똑같죠. 고대가 김성수가 만들었다고 잘못 아는 분이 많은데 인수한 겁니다. 만든 게 아니라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가 만든 것처럼 태화여학교를 인수해서 성신여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또 몇 가지 행위 중에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애국금차회라고 한 활동을 해요. 애국금차가 뭐냐면 애국은 아시겠죠? 애국. 예. 금차가 뭐냐면 한자로 금비녀예요. 금비녀. 차가 그 비녀 차자거든요. 예. 애국금차회 즉 애국금비녀 모임이에요. 그 당시에 금비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일반 민중 여성들은 금비녀가 아니라 뭐 금을 구경도 못하죠. 그렇겠죠. 근데 그 당시에 금비녀를 갖고 있던 사람 누굽니까? 친일파의 부인들이죠. 아. 예. 친일파의 고관 대작들, 친일파의 부인들이 바로 조직한 게 바로 애국금차회예요. 여기에 이제 김환란도 속하게 있고 이숙종도 가담합니다. 예, 그래서 애국금차회 활동하는데 이 금차회가 어떤 일을 하냐? 와, 우리가 전쟁에 후방에서 우리가 직접 총을 못 쏘니까 우리는 금을 모으자. 마침 우리 뒷머리에 있는 쪽진 금비녀가 있지 않냐. 이 금비녀를 바치자. 그래가지고 조선군 사령관에 바쳐요. 그게 실제 그 당시 선전 영화에 나오고 그 영화를 그대로 큰 그림을 그린 게 김은호입니다. 김은호. 김은호는 이제 그 신사임당 표준형을 그린 사람이죠. 5만 원권에 있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애국금차회는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뭡니까? IMF 때 우리가 금모으기. 근데 그 다른 점은 예. IMF 때는 한국을 위해서고. 그렇죠. 그때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금모으기에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예, 애국금차회 그러네요. 활동을 했고 예. 아까 이제 채권을 팔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인덕이. 아까 박인덕은 박인덕은 채권을 종로에서 팔았는데 예. 이 사람은 채권은 명치정. 요즘 뭐로 말하면 이제 명동이죠. 예. 명동에서 팝니다. 그 옆에 그렇게 했었구나. 예. 그래서 명치정, 종로대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모일 곳에 가가지고 막 팔고 했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여성단체 협의회라고 되게 좀 수구적, 약간 보수적인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연합은 진보적인 여성단체 연합이라면 여성단체 협의회는 김환란이 만들었는데 그 여성단체 협의회 약간 보수적인 단체의 회장도 하고 유신회 국회의원, 그러니까 유정회라고 하죠. 유정회. 예. 공화당 때 국회의원 3분의 1은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해버렸어요. 국회의원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1930년 조선어학회 이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스펙으로 해방 이후에 한글학회 이사도 해요. 이숙종. 예, 이숙종. 예.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광복 10주년이 1955년이겠죠. 예. 그때 이제 표창도 받고 뭐 하면서 뭐 이제 잘 학교에 계시다가 뭐 이분이 이제 후사가 없어요. 결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뭐 친척의 누군가가 또 학교를 운영하면서 또 이제 문제 생기고 뭐 나경원한테 뭐 특혜 베풀었다는 의혹이 강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주 그랬는데 그래서 그 학교가 문제가 많이 됐어요. 성신여대가. 예. 그래서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관선 이사가 파견됐습니다. 지금 검영한 학교들은 대부분 사학 분규가 있어요. 왜냐면 족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리 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뭐, 거예요. 예, 유치진의 그 서울예대도 안산에 있는 서울예대도 그 학생들이 이렇게 좀 공금 횡령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까지 크게 데모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기본이면 기본. 그 청산이 예. 안 되다 보니까 기본이죠, 그거는. 그게 뿌리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뭡니까 제가 무슨 얘기했죠, 제가? 성신여대가 관선 이사가 파견됐던데 관선 이사가 다행히 관선 이사로 파견된 이사장님이 누구였냐면 황상익 교수라고 그 서울의대 교수신데 이분이 의학의 역사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예. 의사 중에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발굴하시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인데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성신여대 관선 이사로 파견돼 가지고 바로 이숙종 추모식 날 관선 이사장 자격으로 추모사를 했어요. 그때
이숙종을 대신해서 성신의 이름을 대표해서 내가 이숙종의 친일을 반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와, 네.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우리 황상익 교수님. 황상익 교수님 기억하십시오. 예, 황상익 교수님.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이숙종이 이제 이 인수했던 성신여대가 조금 이렇게 과거를 반성하고 야, 과거를 반성하고 당사자는 안 하지만 당사자 못하지만 어쨌든 성신의 이름은 남아 있으니까 그 역사는 계속 있고 학생들이 계속 그 동상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답답하다가요. 황상익 네. 교수님 때문에 네, 가서 뻑 뚫리네. 네. 그래서 황상익 교수님 지금 이제 관성인 사장 그만두셨지만 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 성신여대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알게 반성도 됐군요. 하고 고백하고 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계속 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예. 우리가 이제 응원을 해줄 필요가 그러니까요. 있겠다. 일부러 하지만 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 네. 이 성신여 이숙종이었고요. 네. 다음에 단국대 홍남파. 네, 제가 이제 단국대 홍남파와 현재명은 짧게 얘기하고 예. 다음에 이제 친일 음악인 이야기할 때 좀 자세히 그러면 되겠네요. 얘기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단국대 홍남파는 1941년에 죽었습니다. 예, 해방되기 전에 죽었죠. 예, 근데 단국대학교는 아무 관계 없거든요. 예. 단국대학교는 해방 이후에 생긴 학교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1941년에1941년에 죽었고 근데 해방 이후에 단국대학교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왜 단국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왜 단국대학교에 지금 저 흉상이 있는 거거든요. 아. 남파 음악관이라고 있거든요. 단국대학교 음대에 저기 흉상과 음악관 이름이 남파 홀입니다. 음악 홀인데 처음에 한남동에 있다가 지금 이제 용인 죽전인가요? 그걸 이사했거든요. 이사했는데도 저 흉상 그대로 가져가서 계속 홍남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답답한 게 이제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요? 아무 연관이 없는데 네. 저길 왜 갖다 놨어요? 아무 연관이 없는데 홍남파의 명성을 가져와서 단국대 음대를 키우고 싶은 거죠. 이런 분들도 기회주의자 아니에요? 홍남파가 계획이 아니라 그 단국대학교 음대가 단국대가 문제인데요. 예. 단국대가 근데 또 하나는 이 단국대학교가 뭘 자랑하냐면 설립자가 독립운동가라는 걸 자랑하고 있거든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그러니까 되나? 설립자가 장형 외자신데 장형이라는 독립운동가인데 주로 어떤 독립을 했냐면 이제 그 독립운동 자금을 이렇게 그 그러니까 독립운동 단체라든지 임정에 이렇게 훌륭하신 보내주신 분이에요. 분이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해요. 단국대학교가 우리는 독립운동가가 세운 몇 안 되는 학교다. 자랑할만 하죠. 네. 근데 그런 학교가 왜 저렇게 홍남파를 아무 연고도 없는 홍남파를 계속 하는지 개념이 없는 거죠. 주객이 전도됐다. 말이 안 전도됐다. 되네. 그래서 요즘 단국대학교 구성원들의 그러니까 분발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홍남파의 친일 행적은 다음에 친일 음악이 날 때 좀 음악이 자세히 날 때. 말씀드리고 또 현재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명을 보면요. 서울대랑 연관이 있어요? 네, 서울대학교 음대 초대 학장이죠. 아. 이 건물이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서울대학교 음대 정문입니다. 건물 입구에 바로 있는 거예요. 현재명 음악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엄청 많이 배웠는데. 제일 뭐 대표적인 게 희망의 나라로 네.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닷물개 이건데요. 그 노래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피날레 곡이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마치 현재명 선생이 독립을 염원하면서 만든 노래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음에 네. 친일 음악인 이야기할 때 하고 네. 이게 서울 그 대학교 음악대학에 저렇게 흉상이 있는데 네. 저 보니까 이게 좀 문제인 게 현재명의 경우에는 현재명 지금 이거 다 하면 좀 그렇고요. 어쨌든지 문제가 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지금 네, 시간이 너무 알겠습니다. 짧아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자 그리고 지금 네. 서울여대 고환경, 네. 동덕- 서울여대 예. 고환경, 뭐 동덕여대 조동식, 경남중고등학교 안용백, 그다음에 한경대 안성에 있는 한경대학교 박필병, 또 다 동상과 이렇게 있긴 하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예.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다행스럽게 안용백 동상은 철거가 되었다. 아 다행히. 예예예. 안용백은 전남 교육감. 그러니까 예. 서울에는 김영훈이 서울 교육감을 했다면 그 관선이지만 안용백은 전남 교육감을 했거든요. 초대 교육감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에도 안용백 흉상이 있었고 예. 이 사람이 이제 경남 중고등학교 교장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군데 동상이 있었는데 광주에서 가장 먼저 철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경남 고등학교에서도 동문회와 학생들 선생님들이 뜻을 모아서 동상을 철거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효과가 있네요. 예, 바로 경남고등학교는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 학교기도 하죠. 그러네. 예, 그렇기도 하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대통령까지 배출해낸 학교인데 역사청산을 그렇게 부르짖는 대통령 배출 학교인데 친일파 동생이 있으면 되겠어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자성과 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박필병의 경우에는 안성인데요. 그 지금 한경대학교인데 이 지역 땅 부자입니다. 예. 안성에 땅 부자들이 많아요. 박필병이 자기 땅을 희사해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만들었다 해 가지고 동상이 있는데 이거 역시
대표적인 친일파기 때문에 안내문을 세워야 한다. 근데 한경대학은요 지금 말한 학교들은 100%다 사립이거든요. 경남 중고등학교도 물론 공립이지만 대학만 보면은 근데 한경대학은 국립대학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특별히 언급하는 겁니다. 아. 사립대학이니까 버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경대학은 국립 한경대학이라고요. 예.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뜻만 세우면 예. 이 박필병 동상 앞에 안내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철거는 못 하더라도 저는 철거보다는 안내문을 세우는 게 좋지 않나. 친일 행위에 대한 아. 예 이런 게 저희가 대안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그런 그러네요. 거죠. 예. 대안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사람들이 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다 여러분 등재된 민족문제연구소에 친일 인명사전 앱 유료예요. 한 10,000원 정도면 깔 수 있는 예, 거예요. 10,000원이고요. 예. 뭐 우리 연구소에 7,000원밖에 안 옵니다. 네. 저기요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 마찬가지고요. 앱마켓 가셔가지고 친일 인명사전 검색하시면은 유료로 10,000원짜리 하나씩 삽시다 여러분. 전 국민 필수 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하셔가지고 이분들 지금 친일 인명사전 안 까신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깝시다. 자 근데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네.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친일 인명사전이 4,389명이 등재돼 있지만 이걸 끝이 아니거든요.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근데 발굴할 때마다 책을 새로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이제 좀 발굴되면 이제 다시 책을 찍을 텐데 이 책을 찍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 아 다음에 초판이 아닌 재판 3판이 나올 때는 충분히 실 사람이다라고 하는 선생님 몇 명 있거든요. 김응배가 또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인 것 한국외대. 같아요. 한국외대 설립자 이분이 호가 동원이 동원 예. 김응배인데 이분이 피복 그러니까 옷 장사하다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에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서울 한국외대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은 서울 외대가 캠퍼스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예. 서울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그렇죠. 원래 서울에다 세우려고 했어요. 어. 근데 그 당시 학생들이 아 김응배가 친일 행적이 있다는 거를 얼핏 듣고 어. 민족문제연구소 저 찾아왔죠. 예. 찾아와서 김응배가 친일 인명사진은 없지만 일제강점기에 뭐 행위가 있는 걸 얼핏 들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줬어요. 아.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저희가 아 김응배가 나중에 인명사전이 다시 재판이 나오면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아. 그리고 이미 그 자료가 있으니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여론을 만들어라. 그래서 동상을 저지했어요. 네, 서울. 네, 서울에서는 어. 동상 저지했어요. 보통 이 동상은 밤에 세우거든요. 예. 새벽이나 밤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밤샜어요 며칠을. 아 그냥 그 자리에. 수업 중에 시끄러울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부끄러워서 모르죠. 그런 거예요. 큰 배려 때문에. 어. 네. 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못 세우니까 예. 용인에 세웠어요. 용인에. 그게 왜 그럴까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말입니다. 굳이 그러니까 세울 말입니다. 필요가 있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네. 자 그리고 그지 배제대학엔 또 이승만 동상 있죠. 배제대, 그러니까 대전 배제대학교. 이게 그 이승만이죠. 그렇습니다. 예. 배제대를 이승만이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배제를 나왔죠. 출신이라고. 일제강점기에 배제학당 나왔는데 그래서 배제학당이 지금의 이제 그 서울의 정동 그 저기 어딥니까 저기 중앙일보 정동길 그쪽이거든요. 거기 배제학당이 있었고 배제 빌딩도 있고 한데 이제 대학교는 이제 대전으로 이사 갔지만 이 배제대학교가요 동상이 있다가 철거됐어요. 87년 유학항쟁 그 즈음에서 예. 또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역사가 되돌아가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인하대학교도요 이승만 동상 있다가 87년 6월 항쟁의 민주화 열기 과정에서 또 없어졌거든요. 또 다시 세워져요. 이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시 구성원들이 좀 분발해야 됩니다. 역사를 되돌릴 수 안 된다. 지금 그 거죠. 여러분들이 네. 민족문제연구소 이렇게 방송을 듣다가 보면은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요? 이렇게 막연히 들 수 있는데 네. 역사는 역사니까 네. 제대로 기억되고 네. 사실은 그 주체들이 반성이 돼야만 네. 싸그리 없애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억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친일파들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동상을 설치하고 이 과정들 때문에 우리가 더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대안으로서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혈기왕성할 때는 무조건 흉상 동상 철거해야 된다. 흉상에다가 동상에다가 뭐 페인트 던지고 포스트잇 붙이고 했지만 이제 그런 방식은 아니겠다. 그래서 좀 아름답고 평화롭고 이 교육기관이니까 예. 교육기관이니까 이것조차도 우리가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의 그 학교에서 이제 철거 운동 또는 이제 안내문 운동이 있었어요. 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사진은 박흥식
박흥식은 대표적인 친일파 중에서도 반민특위에서 체포한 1호입니다. 1호. 아 1호. 반민특위 체포 1호예요. 화신백화점 물주죠. 돈이 많은. 예. 그 사람이 이제 저기 관악구에 광신중고등학교 광신상고에 저렇게 동상이 있었던데 지금 저 어르신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연구소 회원이신데 오랫동안 저 우리가 한 몇 개월 정도 아이들 등교할 때 박흥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박흥식 동상이 다른 곳으로 창고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 이상 저 동상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이화여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김석원 군인 김석원 성남고등학교 야구로 유명한 우리 동네. 예 그렇습니다. 저기도 우리 회원들이 저렇게 며칠을 몇 달을 아침에 등교 시간에 가서 해서 철거가 되고 이전된 상황이고요. 잘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김환란 동상은 여러 차례 문제제가 됐지만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운동하는 게 너무 좋더라. 뭐냐면 전에는 페인트 뿌렸습니다. 학생들이 또 포스트잇 붙였어요. 예. 물풍선도 던지고 해봤어요. 그거보다는 교육기관이니까 친일파의 행적을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하자라고 해서 안내문을 세운 겁니다. 저렇게 세워졌는데 세워졌다가 이제 학교에서 몇 번 가져갔어요. 예. 지금 저 안내판이 이대에 없고 저희 민족문제연구소에 피신해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걸 철거한다는 거죠. 학교 동상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동상이 아니라 안내문을 학생처 직원들이 가져갔어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또 갖다 놓으면 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 생각이 좀 짧은 거예요. 인정할 게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반성하면 놔두면 되는 되는데. 건데. 예, 그래서 좀 저 안내문 현재 연구소에 피신해 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기 지금 보이는 그 학교는 덕성여대인데요. 덕성여대가 옛날 이름이 근화여학교예요. 근화 무궁화 근자 꽃화자. 예. 그러니까 무궁화 학교인 거예요. 예. 저기에 있는 흉상의 주인공이 차미리사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만든 예. 학교 이름이 근화인데 예. 뭐 민족교육 시키니까 총독부가 가만 안 놔두죠. 예. 그래가지고 학교 이름 바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덕성으로 바꿨고 교장직도 쫓겨났습니다. 아. 그러다 오랫동안 덕성여대의 초대 교장이나 설립자는 송금손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거든요. 친일파 송금손으로. 그래서 송금손의 아들이 또 뭐 오랫동안 족벌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해서 사학 분규도 일어났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들과 저기 오른쪽에 계시는 한상권 사학과 교수님이 우리 학교는 그렇게 분규가 있는 학교가 아니야. 분규가 있으면 안 돼. 그다음에 친일파 송금손이 세운 학교가 아니야. 알고 봤더니 독립운동가 차밀이사 여사가 세운 학교야. 그래서 학교에 흉상을 세웠습니다. 훌륭하신 분인 거죠.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과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우리가 말한 학교에 친일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독립운동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을 발굴해서 예. 저런 방식으로 오히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바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차미리사 선생님. 이게 이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아까 말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집회 도안이 바뀐다라든지 하는 뭔가 바뀌는 걸 보면 마음이 통쾌하긴 한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면 친일 청산이 거의 안 된 상태로 지금 그렇습니다. 숨기기에 급급한. 네, 그렇습니다. 또 민족문제연구소는 그것을 밝혀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후원이라든지 그 친일 임명사전 이런 것들을 사주심으로 해서 이런 발굴 작업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많아질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민족문제연구소 5회 방송했는데요. 저는 한 50회 방송한 것 같아요. 네. 자, 지겨우신가요? 아니 지겨워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지식이 한꺼번에 네. 들어오고 내가 저런 거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거요. 네. 자, 알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박학진 기획실장님과 오늘 방송 해봤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민족문제연구소 5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